21대 한국 대선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대선보다 높은 투표율이 기대됩니다. 내일부터는 퀸즈와 뉴저지의 추가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법무부가 지난 9일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이민자 구치소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을 법 집행 요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해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제3국인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남수단 추방 결정 여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신분을 이용해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올려받는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뉴욕시는 신분 문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DA가 65세 이상 성인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건강한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추가 연구를 거친 뒤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1대 한국 대선 재외투표 첫날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총 523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선거 대비 높은 투표 참여율인데요. 내일부터는 퀸즈와 뉴저지 추가 투표소가 운영에 들어가 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가 예상됩니다. 21대 한국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 첫날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모두 523명으로 등록 유권자 8,505명 중 6.1%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당시 투표율 3.2%,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3.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소 관계자는 오전 중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많았으며 오후 들어 중장년의 발길도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퀸즈 베이사이드와 뉴저지 투표소도 운영에 들어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퀸즈 지역 추가 투표소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 마련되며 뉴저지 추가 투표소는 팰리세이즈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과 테너플라이 KCC 한인 동포회관에 설치됩니다. 추가 투표소 3곳은 내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운영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난 9일 뉴저지 뉴악에 위치한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한 시장을 체포한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을 법 집행요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해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19일 민주당 소속 라모니카 맥아이버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장 대행은 맥아이버 의원은 지난 9일 뉴악 델라니올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법 집행을 방해하고 간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바라카 뉴악 시장은 맥아이버 의원 등 연방 하원 의원 3명과 함께 델라니올 이민자 구치소를 찾았으나 연방 요원들에 의해 출입이 거부되면서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은 바라카 시장을 연방시설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다른 연방 의원들과 시위대가 격렬히 항의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당시 맥아이버 의원이 연방 요원들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맥아이버 의원은 순전히 정치적인 기소라며 구금된 이민자의 처우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델라니올 구치소를 찾았으며 연방 요원들이 바라카 시장을 체포하는 등 불필요하고 위험한 충돌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현직 연방 의원을 기소해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맥아이버 의원은 연방 요원들을 밀치는 등 통제 불능이었다며 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검찰은 바라카 뉴악 시장에 대한 불법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제3국인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습니다. 약 10여 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남수단 추방 결정 여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민국에 구금돼 있던 미얀마, 베트남 출신 남성 2명이 추방 통지를 받고 어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향했다고 이들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구금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최대 10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져 많게는 12명의 이민자들이 남수단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머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에 대해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보스턴 지방법원은 당국이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위험성을 판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1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제 법무부에 남수단행 항공기 조종사부터 국토안보부 당국자에 이르기까지 이번 추방 조치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2013년 시작된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국가로 국무부가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비판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앞으로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2026 회계연도 예산 관련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간단한 문제라며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에 손님으로 와서 고등교육 시설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청문회 도중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학생들의 시위는 국가 안보와는 무관하다며 발언의 자유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캠퍼스 십자군을 이끄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점령하고 건물을 불태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대학신문에 가자 전쟁 관련 학교 측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사복 요원들에게 체포된 터프츠대 튀르키예 유학생 루메이사 웨주티르크를 언급했습니다. 벤 홀런 의원은 당신의 부서는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고 반유대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의 비자를 취소했고 루이지애나 시설에 구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최근 웨주티르크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신분을 이용해 렌트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올려받는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뉴욕시는 신분 문제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이 어제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불체자 등 이민자들이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불체 세입자들에게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습니다. 뉴욕시는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민원전화 311로 전화해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된다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의회 예산국은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을 집행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2026에서 34년 사이 3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8,300억 달러입니다. 또 법안으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방 지원금은 각각 6,980억 달러, 2,67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세안은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현충일 휴회 전에 감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2017년 도입했던 감세 조치 연장,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제, 메디케이드, 식품 보조, 교육,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며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DA가 65세 이상 성인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건강한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추가 연구를 거친 뒤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나이 프라사드 FDA 백신 부서장과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기고한 글에서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이익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FDA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을 승인하지만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해왔습니다. 프라사드 박사와 마카리 박사는 FDA가 코로나 백신을 더 넓게 승인하기에 앞서 65세 미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새 임상시험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널에서 밝혔습니다. FDA 당국자들은 초기 백신 임상시험은 팬데믹 초기인 몇 년 전에 진행됐으며 당시는 바이러스가 지금과 크게 달랐다며 당시 제조된 백신이 지금도 같은 효능을 가질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 기준이 백신 접종 희망자들이 접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팬데믹 발생 이래 매년 감소했지만 지난 겨울에도 주당 약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을 누가 언제 맞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관은 CDC이며 CDC는 외부 자문위원회가 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뉴올리언스의 교도소에서 재소자 10명이 탈옥한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들의 탈옥을 도운 교도소 관리 직원이 체포됐습니다. 재소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변기 뒤 감방 벽을 뚫고 탈출하는 그들을 위해 수도관을 잠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집단 탈옥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탈옥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교도소 직원 스털링 윌리엄스는 총 1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탈옥수들은 지난 16일 변기 뒤 벽에 뚫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대담한 탈옥을 감행하면서 벽에 뚫린 구멍 쪽으로 그린 화살 표시와 함께 너무 쉽다고 조롱하는 낙서까지 남기고 갔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허술한 자물쇠 관리와 한 명의 경비원이 식사를 하러 간 새 탈옥수들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교도관 중 협력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3명을 정직 처분했으며 내부 수리 담당자인 윌리엄스를 체포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탈옥범 중 한 명에게서 감방의 수도관을 잠가달라는 강요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윌리엄스를 탈옥 관련 공무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구금했습니다. 토머스 시 의원은 경찰과 교정당국은 교도소 안의 직원과 고용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들이 협박 사실 등 문제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한 것은 교도소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지안파 의원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향년 75세로 사망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2008년 처음 연방 하원에 진출했고 올해 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의회 내 지안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아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북한 제재 강화 법안의 통과에도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코널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식도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던 코널리 의원은 지난달 식도암이 재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널리 의원의 별세 소식에 동료 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잇따라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뉴욕시가 한인타운 인근 맨하탄 34가 승용차 운행 금지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9일 맨하탄 미드타운 커뮤니티 보드 5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통국이 공개한 34가 버스 우선 강화 계획 보고서는 맨하탄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가운데 하나인 34가 3에서 9 에비뉴 구간을 버스 전용 도로로 전환해 승용차 운행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버스와 트럭은 34가를 따라 운행할 수 있지만 승용차 운행은 제한해 34가 진입 후 바로 우회 도로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이 계획이 시행되면 34가를 오가는 M34 버스의 운행 속도는 최대 15% 빨라지게 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인용해 2024년 한 해 동안 뉴욕주 약물 남용 사망자는 4,567명으로 2023년 6,688명 대비 3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폭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뉴욕주 약물 남용 관련 문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약물 남용 사망자 중 77%는 헤로인이나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주 보건국장은 뉴욕주가 전국 50개 주 가운데 최대 규모인 4억 달러 기금을 오피오이드 중독 해결에 투입한 결과라며 현재 이 기금은 약물 중독 치료제 보급 확대, 대중인식 제고 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이나 가족은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미주 지점에 따르면 한국 시간 20일 오후 12시 49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YP101편 항공기가 비행 5시간 만에 태평양 상공에서 객실 승무원의 응급 상황으로 인해 회항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총 9시간 45분 비행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 34분 인천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후 승무원 교체 및 기내 점검을 거쳐 재운항에 들어가 항공기는 한국 시간 21일 새벽 1시 41분 인천에서 다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항 여파로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복편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해 일정이 약 11시간 미뤄졌습니다. 에어프레미아 미주 지점은 승객들에게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신속히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